페이지 211. 여러분 내일 세법 몇 시에 끝나요? 1시 정도 끝나죠? 그러면 1시에 끝나면 오후에 공사를 약간 해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 토요일 날 강의 때문에요. 토요일 날 강의 저쪽에서 앉으면 안 보인다 해가지고요. TV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혹시 저쪽에서 있어도 약간 공부는 못 할 것 같긴 해요. 식사는 싸가지고 식사는 하셔도 되는데 좀 시끄럽지 않을까? 1시 반부터 해야지 그 사람이 3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3시간 정도 걸리면 약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면은 여기다 모니터나 여기 저쪽에다 하나 걸고요. 맨 끝에 저쪽에다 하나 걸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양쪽에서 보면 대부분 다 보니 가운데는 TV 안 봐도 되잖아요. 여기 가운데는 안 봐도 되죠? 여기하고 여기만 보면 되니까요. 자요. 그 사람이 좀 하는 사람이 내일밖에 시간이 안 된다 해가지고요. 갑자기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TV 모니터는 보통 다른 학원 다 43인치 쓰거든요. 43인치 좀 적어 가서 보면은 좀 약간 적어 보여요. 50인치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50인치면은 보는데요.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요. 21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요.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나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공법 지금 한 장으로 보는 공법 그거 지금 보고 계시나요? 아직 안 봤어요? 그래서 한 장으로 보는 공법 그게 원래 MP3보단 그게 낫지 않나요? 안 좋아요? 그냥 얼굴 한 명만 나오니까 똑같아요? 예? MP3 그럼 MP3를 어떻게 뽑았죠? 아니 MP3로 뽑았어? 그래요? 그래도 뭐 듣는데 지장 없어요? 그래? 오케이. 211. 자, 1번 민법상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점유는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뭐가 필요하다? 의사가 필요하다. 알겠죠? 2번 상속인의 경우는 사실상 지배가 없어도 사실상 지배가 뭐죠? 점유죠? 그래서 점유의 성립을 인정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봐봐요. 이 말이 뭐냐면 211페이지요.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봐봐. 우리 법조문에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상속인. 점유권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법시험에는 뭐라고 나왔냐? 점유는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유권하고 점유하고 차이는 뭐라고 그랬죠? 점유는 뭐의 측면이다? 사실. 점유권은 권리. 동전의 앞면하고 뒷면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최근에 사법시험에는 뭐라 하느냐? 점유는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다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상속인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배가 없어도 점유의 성립을 인정한다. 이건요, 지금 사실상의 지배가 사실 점유라는 말이잖아요. 점유가 없어도 점유의 성립을 인정한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점유가 없어도 점유권을 인정한다. 이게 훨씬 더 정확한 말이죠. 알겠죠? 점유권. 무엇인지 알겠죠? 자, 3번은요.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지만 뭐는 있다? 자력 구조권은 있다.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이 있다. 따라서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고 자력 구조권은 없다. 5번 간접 점유를 성립시키는 점유 매개 관계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중첩적으로 있다는 것은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임차인이죠. 임차인. 여기 병이죠. 병이 뭐냐? 전차인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전차인을 직접이라고 얘기하고요. 임차인을 간접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임대인이죠. 이 임대인도 간접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간접 이렇게 두 가지로 쌓여있죠. 그걸 중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공동 간접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갑하고 을하고 병이요. 공유하고 있는 건물의 을이 A가 임차인이란 말이죠. 직접 점유죠. 이 사람을 공동 간접 점유다 이런 말이죠. 공동 간접 점유 뭐 아무 말도 아니죠. 이렇게. 그다음에 5번은요. 간접 점유를 성립시키는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몇 페이지를 보냐면 216페이지요. 216 맞죠? 216페이지 보면
1번 자주점유란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가 아니다. 절도범 생각하면 돼요. 절도범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죠. 2번 적법한 매매가 있는 경우 점유 개시 후에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매매 뭐죠? 점유 개시 후에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으로 알았다. 그래도 자주 점유에서 성질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냐 타주는 언제를 가지고 기른다? 점유 개시 시. 알겠죠? 그러니까 점유 개시를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소유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소유자가 아닌 걸 나중에 알았다 이 말이죠. 그래도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점입니다. 3번 소유의 의사는 점유 개시 당시. 알겠죠? 4번 자주 타주 점유인지 여부는 어떻게 한다? 두 번째 끝에 외형적, 객관적. 5번은요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 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 점유에 대한 뭐가 있다? 입증 책임이 있다. 알겠죠? 그래서 자주 점유는 뭐가 된다? 추정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218페이지요. 자, 218. 갑이 아기의 점유를 20년, 아기 동그라미하고 20년이요. 을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다시 5년. 그럼 을이 주장은 뭐냐? 을은요 자기 것 5년만 주장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점유의 분리. 그다음에 갑의 것과 같이 주장할 수 있다. 점유의 병합. 점유를 병합하면 뭐도 승계한다? 하자. 그러니까 아기도 뭐한다? 승계한다. 그래서 아기의 몇 년? 25년을 주장하든지, 그 다음에 선의의 몇 년? 5년. 그럼 봐봐, 여기서 선이란 말은 지금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없는데 아무 말 없으니까 무슨 점유죠? 5년은 선의 점유로 추정하죠. 20년은 악이라고 딱 돼 있죠. 그런데 5년은 무슨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선의 점유지 뭐예요? 자주 평온 공연 선의로 뭘 한다? 추정한다. 알겠죠? 자, 219. 자, 점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 거기 주고 점유물의 인도로 효력이 생긴다. 2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한다. 추정. 3번 점유 계속 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뿐만 아니라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인정된다. 맞죠? 아까 말했죠? 갑을 갑 이렇게 되고 갑을 병 이렇게도 되고. 알겠죠? 4번 상속이 점유 변경의 새로운 권한이 될 수 없으나 상속인이 스스로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새로운 권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말이 있을 수 없죠? 이러면 상속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새로운 권한 플러스 소유의 의사. 알겠죠? 이렇게. 5번은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난리가 나. 알겠죠? 뭐라고 해야 돼? 추정한다, 본다, 난리 나는 겨. 알겠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문제가 어디 하나도 안 푼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다 풀었어요? 자, 224요.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보셔요.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 OX X 내심의 의사가 아니죠? 뭐라고 한다? 외형적, 객관적. 이렇게. 2번 점유자의 점유 권한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도 자주 점유의 추정이 뭐가 된다? 깨어진다. 이러면요 점유자의 점유 권한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자 동그라미. 그럼 지금 점유자가 누구죠? 맨 앞에 자주예요? 타주예요? 아무 말이 없으니까 자주죠. 그러면 점유자가 자주 점유를 추정하죠. 그러면 점유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이 입증해야지. 점유자가요 점유 권한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자가 점유 권한이 나는 소유자다 이렇게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타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점유자는 자주 점유로 추정하죠. 그러니까 점유자가 자주가 아니고 타주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지. 알겠죠? 3번은요 점유물의 멸실훼손이죠. 멸실훼손 줄 것이고 선자현존이죠. 선자현존. 선이이고 자주이면 현존이익이다 이 말이죠. 선자현존. 그래서 선의의 타주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죠. 선의 타주죠. 타주는 뭐다? 손해 전부. 이렇게. 4번은요 악의 점유자는 과실이 없는 이거 봐봐.
여기 보면 악의인데 과실 없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고의 과실할 때 과실이에요. 과실 없이 수치하지 못하죠. 과실 없이. 그러면 뭐 한다?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과실로 수치하지 못했을 때 보상한다. 과실로. 그 다음에 5번은요.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동그라미 아울러 그것을 점유의 병합이다. 병합. 병합은 뭐도 승계한다? 하자. 하자도 승계한다. 이런 말이죠. 하자. 그 다음에 227. 자, 227을 봤어요? 자, 그러면 확인학습이라고 되어 있나요? 1번. 갑이 점유하고 있는 X 물건을 을이 침탈도 그러면 침탈. 문제 침탈, 절도 강도죠. 1번요. 갑이 을에 대한 점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당한다라도 몇 년? 1년 줄 것이고, 두 번째 줄 출소 동그라미하고 그 다음에 또 써 제척 기간 이렇게. 자, 2번은요. 을이 선의의 병에게, 선의의 병은 특정 병 누죠. 동그라미 특정 승계인인데 선이죠. 선의가 특정 승계인이다. 죄송해요. 특정 승계인이 선이다. 알겠죠? 그러면 병한테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반환 청구 안 되죠. 그래서 갑은 병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해. 왜요? 손해배상 줄고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귀책 사유. 병이 선이라잖아요. 귀책 사유가 있다 없다? 없다. 3번요. 을이 선의의 병에게 물건을 매도했죠. 병 선이. 갑은 병에게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이한테 안 되죠. 누구한테만 된다? 아기한테만 된다. 4번은요. 갑이 정소유 물건을 임차. 갑이 정소유 물건을 임차죠. 갑은 임차인이다 임대인이다? 갑이 정소유 물건을 임차했다 그랬죠? 갑은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지. 누구예요? 임차인이지. 알겠죠? 임차인. 그럼 정은? 임대인이죠? 누가 직접 점유자? 정은 무슨 점유자? 그러면요 간접 점유자가 정이죠? 그러면 간접 점유자는 누구의 점유를 기준으로 한다? 누구의 점유? 직접 점유. 직접 점유가 타주 점유다. 그러면 간접도 무슨 점유? 타주 점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지금 얘기하죠. 직접이 침탈이다. 그러면 간접도 침탈. 이런 말이죠. 1번요. 갑이 정소유 X 물건을 임차하여 점유했죠. 그런데 정도 을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왜요? 아까 우리 문제에서 뭐라 나왔죠? 문제에서 뭐라 나와서 침탈이라고 돼. 침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이 침탈당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구도 침탈당해? 간접도 침탈을 당한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뭐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준점유 한번 봐봐. 229페이지 준점유 봐봐. 이러면요 준이란 말은 뭐죠? 준이란 말은 뭐죠? 준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뭐요? 점유에 준한다니까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는 것을 점유에 준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점유를 안 하는데 점유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물권법에서 점유하는 거 뭐가 있어? 점유하는 거 저당권하고. 그래서 그것을 준점유라고 그래요. 저당권하고 지역권을 점유하지 않죠? 그것을 준점유한다고 말. 그러면 채권 점유한다 안 한다? 채권 점유하지 않죠. 채권이 무슨 점유예요? 권리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준점유라고 그래. 무채재산권. 뭐 예를 들어서 저작권이라든가 특허권이라든가 실용실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서 점유한다 안 한다? 권리니까 점유 안 하죠. 그러니까 뭐라 한다? 준점유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준점유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객체 봐봐. 객체 준점유 요건 객체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됐죠?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채권 무채재산권.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지역권, 그 다음에 저당권 이런 것들 준점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 다음에 소유권 한번 보셔요. 여러분 그 소유권에 나와 있죠? 자, 소유권을 보면 소유권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우리가 먼저 물권이 이렇게 있죠? 물권은 뭐가 있다? 먼저 점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본권이 이렇게 있죠? 이 본권 속에 뭐가 들어있어?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제한물권 이렇게 들어있죠. 이게 지금 소유권을 지금부터 본다 이 말이죠. 그럼 먼저 이렇게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뭐냐? 소유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소유권은 먼저 점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점유 권능. 그다음에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능이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또 무슨 권능이다? 처분하는 권능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점유 권능 플러스 사용 수익 플러스 처분 이렇게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완전한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 물권이다. 또 이것을 뭐라냐? 전면적 지배권이다 이렇게. 전면적 지배권이라는 것은 소유권은 세 가지의 권능을 다 같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죠? 권리는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능이 모여서 권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권리는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한다. 권능은 권리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다음에 우리가 혼동해서 뭐를 했죠?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따로 있다, 하나로 되어 있다, 하나로 그것을 뭐라 한다? 혼일성이다 이렇게. 이 혼일성에서 뭐가 나온다? 혼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다, 영원한 성질이 있다. 따라서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이 말이고, 소유권은 뭐가 있냐? 소유권은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탄력성이 있어가지고 완전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분으로 나눠져 있죠. 지분 3분의 1, 의뢰요 3분의 1, 병이요 3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면 소유권은 완전한 하나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 여러분 여자분들은 스타킹을요 잡았다 당겼다가 딱 놔두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그걸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이렇게 늘어나. 그러면 이것이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그걸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다. 그러면 갑의 지분은 누구한테? 을하고 병한테 이렇게요.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이죠. 또 여기서 또 을이 또 사망해서 또 사망했는데 그러면 상속인이 없어. 그러면 을의 지분은 누구한테 간다? 병. 그래서 병이 완전한 일로 가려고 하는 성질. 그것을 탄력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은 점유와 사용수익과 처분인데 이 소유권은 물권 법정주의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소유권이라는 종류와 이것을 소유권의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이 내용과 종류는 법에 의해서 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은 점유와 사용수익과 처분해야 되는데 사용수익이 없는 소유권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와서 물권법정주의. 그래서 사용수익과 처분 권능이 있는데 사용수익을 하지 않는 사용수익이 없는 처분 권능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보통 경우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우리 법조원에 뭐라고 하냐? 소유권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이다. 점이란 말은 없어. 하지만 사용하고 수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뭐를 해야 돼? 점유를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이게 생략되는 거지 점유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점유라고 하는 것은 유치권이 이렇게 죠. 유치권. 그 다음에 사용수익은 이런 봐봐. 지상권하고 전세권. 지상권과 전세권은 점유도 하고 사용수익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고 뭐만 한다? 사용만 하는 것이고. 알겠죠? 여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있고요. 처분권능은 질권하고 저당권이 이렇게 있다 말이죠. 이 질권하고 저당권은 뭐라고 하냐? 이것을 약정 담보 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유치권을 뭐라고 얘기하냐? 법정 담보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담보 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인데 이것은 법정이고 법이고, 그래서 약정인 것이 원칙이다. 물론 법정 질권, 법정 저당권도 임대차에 가서 보면, 임대차에 가서 조문 보면 법정 질권, 법정 저당권이 임대차에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아무튼 약정 담보 물권, 법정 담보 물권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제한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소유권은 완전해 가지고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제한 물권은 한 가지나 두 가지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다. 제한 물권이고, 제한 물권은 뭐를 제한하는 것이냐? 완전 물권이 소유권을 제한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2층짜리 건물에요, 내가 1층에 전세를 들어간다. 그럼 그 1층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될 사람은 소유자다, 전세권자다.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우선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한물권과 소유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왜 그러냐? 제한물권은 소유권을 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한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여기서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제한물권은 소유권은 완전한 세 가지의 권능을 가지고 있지만 제한물권은 한 가지나 두 가지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한이고, 또 한 가지 제한은
제한물권은 뭐를 제한한다?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완전 물권인 소유권의 소유자는 갑이고 제한물권은 을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제한물권은 뭐냐면 제한물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뭐를 얘기한다? 권리를 얘기한다. 이것을 타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항상 이 저당권은 뭐냐면 타인의 부동산이에요. 갑의 부동산에, 질권은 타인의 동산에,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 지상권,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이렇게 항상. 그래서 그걸 타물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아까 혼동이라고 한 걸 배웠죠. 혼동의 경우 아주 예외적으로 저당권자가 자기가 소유자이면서 자기가 저당권을 가질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뭐란다? 소유자 저당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죠. 그런데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지라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저당권. 아주 그런 예외적으로 혼동의 경우 예외적인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 빼고는 원칙적으로 자기 물건 이외에 자기가 제한물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한물권은 원칙적으로 자기 물건 이외에 타인의 물건이에요. 타인. 그래서 그것을 타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은 뭐냐? 그러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법률의 범위네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법률의 범위네.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이요.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211조, 212조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에 어디에 미친다? 상하에 미친다.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그래서 그럼요, 이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토지 상하에서 무한대로 상하냐? 그것이 아니고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그 범위에서 상하에 미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 국회법은 뭐 나오죠? 국회 보면 용적률 얼마 그리고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바로 그것이 바로 법률의 범위 내죠. 그 범위 안에서 상하에 미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토지 소유권 말이 다르죠, 약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유권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상린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 상린관계요.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상린관계에서 주의토지 토지권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취득시효가 있고 취득시효 이번에요.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등기부 취득시효가 헌법에 위반되냐 이게 나왔거든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요, 인터넷에요 어떤 기자가요 헌법재판소에 관한 것을 요약해서 써놨는데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취득시효란 말, 그래도 적어도 이 법에 관한 것들은 다 보면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거기에 관한 기사를 쓰거든요. 그걸 어떤 사람이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취득시효가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합헌 결정이 됐거든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합헌이다. 왜? 남의 물건을 10년간 내 앞으로 등기가 돼 있을 때 내가 소유권 취득한다. 웃기잖아요, 사실은요. 그건 괜찮다 이 말이죠. 합헌이다. 이런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 전번 주인가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 내리자마자 그것을 나오자마자 어떤 사람이 그 다음인가 보니까요. 어떤 기자가 그것을 요약해가지고 써놨는데 내가요 10번을 읽었는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득시효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은. 아무튼 뭐라고 합헌이라고 나왔는데 알겠죠? 쓰긴 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아무튼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선의취득이라고 한 것이 있어. 선의취득이요. 선의취득. 그 다음에 공동소유 이렇게. 물론 여기 뭐가 있냐. 물론 여기 첨부라고 하는 것도 있죠. 첨부가 있고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실제 큰 논점은 4가지가 논점이다. 아시겠죠? 4가지. 이 4가지를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본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먼저 상린관계를 먼저 설명할게요. 우리가 상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인접해 있다. 이걸 인접이라고. 인접. 여기는 갑의 토지고 이건 을의 토지고 이걸 맹지라고 하죠. 맹지. 그러면요 뭐냐면 상린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린관계. 상린이란 말이 뭐죠? 서로 상자, 서로가 인접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접하는, 이 말은 인접하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으로서 이것을 우리는 상린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린권. 이 상린권이라는 것은 뭐냐?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일 뿐이에요. 소유권의 내용, 상린권은. 그럼 여기서 인접이죠. 그럼 인접이란 말은 뭐죠? 땅이 떨어져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겪지는 안 돼요. 그다음에 여기가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니까 토지하고 뭐다?
건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 토지에 여기에 이렇게 건물이 있어. 이 토지에. 그럼 어때요? 이 건물은 인접해 있는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도 상린관계가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건물인데 이 건물을 내가 짓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이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어디서 걸어 다녀야 될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길이 없을 때는 이렇게 인접했을 때는 어른급한테 당연히 여기다가 길을 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상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죠. 소유자만 저 땅을 쓰나요? 누구도 쓰죠? 지상권자, 그다음에 누구? 전세권자, 그다음에 누구? 임차인. 이런 사람들도 상린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요, 여기 만약에 이 땅에 전세권자 있죠? 또는 이 건물에 전세권자 있죠? 이런 사람들은 상린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때 주장할 때는 전세권자는 을을 대위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조심해야 돼. 직접 주장할 수 있다. 직접. 그래서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직접 주장할 수 있어요. 직접 주장.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법고시에 뭐라고 나냐면 인접하는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자도 직접 상린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 그러면 토지 소유자를 대위한다 그러면 안 돼. 왜 그러냐? 소유권에다가 상린관계를 규정을 하고 나서 전세권하고 지상권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소유자만 상린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상권자, 임차인도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상린관계를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임차권에 대해서는 상린관계가 있다 없다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하냐? 유추 적용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한다? 여기 지상권하고 전세권에는 뭘 한다? 소유권에 관한 상린관계를 뭐라고? 준용하고. 여기는 그런 말이 없어. 그러니까 뭘 한다?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소유권이죠. 그러면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의 내용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상린권은 소유권의 내용이란 말, 소유권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의 뜻은 뭐죠? 이것은 독립한 물권이다 아니다? 독립한 물권이 아니죠. 독립한 물권이 아니니까 187조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란다?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을 뭐란다? 법률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률의 규정. 그래서 그럼요, 상린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까지를 여러분 뭐라냐? 상린권이다, 상린관계다 이렇게 얘기해. 아무 말도 아니죠. 먼저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내가 설명할 때 그냥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인접하던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의 관계를 다룬 것으로 상린권인데 상린권은 소유권의 내용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먼저 알고 거기 밑에 하나하나를 쓴 게 낫죠. 그렇지 않고 그럼요, 상린관계하고 지역권의 관계에 대해서 박스로 해가지고 구별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구별해 놓은 것을 암기하려면 그건 끝없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역권은 어느 경우에 하는 것이냐? 여기는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죠? 인접을 해야 되겠죠? 여기는요, 인지이든 격지이든 다 돼. 격지가 뭐죠? 원래 이렇게 땅이 이렇게 붙어 있어도 의리가반테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해봐. 이런 기분 나빠고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안 해주면 또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의리가반테 가서 얘기하죠. 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좋게 그냥 말로 합시다.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그거 뭐냐? 지역권이야 지역권. 붙어 있어도 되고 떨어져 있어도 되고. 그러면 땅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 있잖아요. 여기에 길이 있는데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의뢰 토지를 통과해 가지고 여기다가요 가스관을 매립하려고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럴 때는 뭘 해야 돼요? 지역권으로 해야지. 땅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때는 상린관계 안 돼. 그럼 만약에 갑이 을한테 너 땅 속으로 가스관 좀 매립하자 이렇게 했는데 을이 노 그러죠? 어쩔 수 없는 거 못 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 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거 아니야. 떨어져 있는 것은. 붙어 있을 때만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땅이 떨어져 있을 때는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요. 여기는 뭐라고 했죠? 부동산 토지 건물이 다 되잖아요. 여기는 뭐만 돼요? 지역권이니까 뭐만 돼? 토지만. 여기는 이건 다 돼. 이거. 그러니까요. 이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여기는요. 소유권이죠. 소유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그런데요. 지역권은요.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여기는 독립한 물권이 아니죠. 지역권은 별도로 등기하죠. 그러니까 독립한 물권이에요. 그래서 독립한 물권이고요. 그 다음에요. 지역권은 뭐를 해야 돼요? 반드시요?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186조에 의해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역권은 지역권 설정에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합의. 지역권을 설정하도록 합의. 그러니까 우리 뭐라 한다? 이것을 법률 행위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법률 행위. 이것을 밑에를 지역권이고 위를 상린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아니죠. 세상을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뭐 금방 할 수 있죠. 이런 것은요. 알겠죠? 뭐 하나 딱 내용 보고 나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딱 보면 법이라는 게 뭐 단순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민법은요 수학 공식하고 되게 비슷해요. 수학 공식하고. 알겠죠? 그래서 앞에서 그러면 그렇구나. 뒤에가 이렇구나.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뭐 내가 외출을 나가지 않는 한 다 알 거예요. 알겠죠? 어떤 사람들은요 눈은 뜨고 있는데 뇌가 외출가 나간 사람이 있어. 나는 움직이는데 눈이 움직이지 않아. 왜요? 지금 눈이요 뇌가 외출해가지고 지금 송승은이하고 지금 소시섭하고 둘이 지금 데이트하고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내가 언제 나가가지고요 그렇게 한 번 또 외출하는 애들은 또 잘 들어오지 않아요. 알겠죠? 이게 좀 신기해요. 그럼 언제 들어와? 강의가 끝나야 들어와. 그래서요 강의 끝나기 전에 갑자기 눈동자가 밝은 사람이 있어요. 알겠죠? 그때 이제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때 들어왔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린관계에서 기본적인 거죠. 이걸 먼저 봤으니까 뭐를 먼저 한번 보냐면요. 주의토지 통행권을 한번 보잔 말이죠. 주의토지 통행권, 주의토지 통행권 이렇게 딱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인접이라고 얘기하죠. 인접.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요. 여기 제 길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접이니까 상린이죠. 당연히 을은 갑한테요. 맹지죠, 맹지. 당연히요. 을은 갑에게 길을 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고? 주의토지. 주의토지 뭐다? 통행권 이렇게요. 주의토지 통행권. 그래서 주의토지를요 통행하는 권리다 이 말이죠. 뭐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하나하나 쓰면 돼요. 하나하나. 그럼 주의토지니까 을이요 통행권자죠. 이걸 통행지 소유자라고 그래. 통행권자, 통행지 소유자. 알겠죠? 그럼 봐봐 생각해봐. 남의 땅을 걸어다니면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돈 내야죠. 첫 번째 보상 의무가 있죠. 보상 의무를 해야 되는데 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그럼 뭐가 된다? 채무 불이행이 된다. 채무 불이행. 알겠죠? 그런데 도로를 폐사하면 된다 안 된다? 길을 돈 안 준다고 폐사하면 그럼 채무 불이행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한 달에 10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안 주죠? 그럼 어떻게 하죠? 갑은들한테 돈을 달라고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 안 주죠? 그것을 증거로 삼아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그래서 10만 원 달라고. 그럼 판결문이 나오죠? 판결 나오면 그 판결문에서 을의 땅을 압류해서 경매하면 돼요. 간단하죠? 간단하다 이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또 뭐죠? 여기 을의 편의, 을의 편의를 위해서 통행을 자기 마음대로 이동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세 번째요. 그런데요. 갑의 토지, 갑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가 생겨.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이동할 수 있다. 왜요? 여기에 갑자기 온천이 발견됐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 온천 개발해서 이 사람이 자기 소유권을 활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통행로로 옮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요 만약에 통행로로 옮기더라도 갑에게 손해가 많은 쪽으로 해야 돼? 손해가 적은 쪽으로 해야 돼? 손해가 적게. 그래서 갑에게 손해가 적게 이래야 돼. 적게. 손해가 적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다섯 번째요. 을이 만약에 보상을 했다. 을이 보상을 했다 해봐. 그러면 을로부터 허락받은 자가 누구죠? 을로부터 허락받은 자가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죠. 이런 사람들은 보상한다 안 한다? 보상할 필요가 없죠. 이미 을이 보상했는데 뭐 또 보상을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을만 상린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내가 뭐라 했죠? 누구하고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당연히 을을 대위한다. 직접이다. 직접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에 통행이죠. 통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걸어다닌다 이 말이죠. 걸어다닌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을이 갑의 토지를 배타적 지배를 한다. 그럼 배타적 지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건 점유다 이 말이죠. 을이 만약에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럼 뭐를 청구한다? 갑은 뭐를 청구할 수 있어요? 토지를 뭐 해달라고? 반환해달라고 청구를 하죠. 그런데 어떤 시험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을이 점유하지 않는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니에요? 아니 을이 점유하지 않고 왜 반환을 청구해요? 그럼 판례는 배타적 지배란 경우 갑은 을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요 시험 문제를 내면서 을이 토지를 점유하지 않는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또 바꾸서 냈단 말이죠. 뭐 똘끼가 보통 똘똘한 놈이 아니죠. 알겠죠? 자요. 그러면 여기요. 예를 보면 여기요 현재요.
현재의 무슨 상황? 이용 상황. 현재 이용 상황에 맞아요. 현재 이용 상황에 맞게. 현재. 여러분 건축법상 도로의 폭은 몇 메타죠? 4m죠. 그래서 4m를 반드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현재에 맞게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장차. 장차의 이용 상황. 장차의 이용 상황에 맞게끔 미리 된다 안 된다? 안 돼. 미리 안 돼. 이미 통행로가 있어. 이미 통행로가 있어도 인정이 돼. 이미. 봐봐. 지금 이렇게 학원은 길이 통로가 이렇게 좁잖아요. 이게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골목경에서 걸어 다닐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통로가 있지만 내가 저기 차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좀 더 길을 넓혀달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통로가 새롭게 개설이 됐어요. 통로가 이렇게 개설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개설되면 이 사람이 어른이 이쪽으로요 팔짝 뛰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개설되면 통행권은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없어지죠. 당연히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권리죠. 권리니까요. 권리는 방해물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방해물이 있으면 무조건 철거를 해야 돼요. 철거. 만약에 여기에요 국가로부터 허락을 받은 담장이라든가 건물이 설치되어 있다 해봐. 그러든지 말든지 이쪽으로 통행로를 내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그럼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만약에 여기에 가려고 했더니 여기에 진흙탕이야. 진흙탕이다. 그럼 진흙탕이 어떻게 하죠? 먼저 모래를 깔 수 있고 자갈을 깔 수 있고 돌 계단을 조성할 수도 있고 돌 계단이요. 심지어 도로를 포장할 수도 있고 새로 도로를 개설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권리니까 이것을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뭐 세상에서 제일 쉽죠. 통행권이요. 그런데요 이 통행권 중에서 두 가지만 더 본단 말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요. 이 땅이 갑의 거예요. 갑. 알겠죠? 그런데 갑이요 일부 양도를 해. 일부 양도라다 보니까 이놈이 토지를 그냥 이렇게 자르면 얼마나 좋아요? 성질이 원래 더러우니까요 비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랐다 이 말이죠.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잘랐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생겼죠? 맹지가 생겼죠? 내가 비형이니까 비형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게 또 봐봐. 우리가 이제 토지가 일부 양도란 말이 있고 공유라고 하는 것이죠. 공유. 그럼 공유는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어요? 봐봐. 갑하고 을하고 공유해도 땅은 똑같잖아. 똑같아. 갑하고 을하고 공유해도 땅은 이게 지금 분할이 된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유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냐면 우리가 구분 소유적 공유하고 구별하란 말이죠. 구분 소유적 공유는 이미 토지는 분할되어 있는데 등기는 하나로 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공유란 말이에요.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요. 이렇게 공유하는데 분할한단 말이에요. 분할. 그래서 분할했더니 아니 분할하면 사이좋게 이렇게 분할하면 얼마나 좋아. 비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분할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맹지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맹지가. 처음에는 맹지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요. 여기 그냥 살았잖아요. 그냥 살았는데 맹지가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법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을은 갑한테 길을 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당연히 길을 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갑하고 을하고는 뭐가 된다? 무상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이 을이 이것을 A한테 처분해 이것을 특정 승계인이다 이렇게 하죠. 특정 승계인. 이것을 B한테 처분해 특정 승계이다. 갑하고 B하고 갑하고 A하고는 뭐가 된다? 다시 이것은 유상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유상으로. 그래서요 분할 당사자 일부 양도 당사자는 무상이지만 승계인 간에는 뭐로 바뀐다? 유상으로 바뀐다.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맹지인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알죠? 이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할 때는 뭐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로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 아침에 딱 판결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의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걸 항상 인식을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런 인식을 하고서 우리가요 이 땅을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맹지를 사는 것이 훨씬 더 쌀 수 있죠. 그러고 나서 갑을 상대로 뭐라 하면 돼? 소송을 제기하면 맨 처음에는 내용 증명 한 2번 정도 보내. 나한테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해달라. 민법 몇 조에 의해서 나는 통행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행권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정당한 치료를 지급할 의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죠. 처음에 저속은 안 된다 하더니 말이 없겠죠. 그러면 다시 보내죠. 내가 주변 시설을 알아보니까 주변 시설의 임대료가 얼마더라. 그래 나는 당신한테 몇 평의 땅을 만약에 통행료로 주면 한 달 임대료를 얼마나 줄 의향이 있으면 이렇게 또 보내죠. 그럼 저쪽에서 또 말이 없겠죠. 그럼 그 두 개를 복사를 해가지고
알겠죠? 첨부를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면 약간의 시간이 흘릴 뿐이지 2년 걸리기 전에 무조건 통인으로 나오게 돼 있어. 무조건 나와. 법에 의해서 당연히 된다고 돼 있잖아요. 나오니까 우리가 맹질하게 해서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이것을 충분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빌라라든가 이런 거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땅이면 맹질은 무조건 싸거든요. 같은 똑같은 땅에 있어도. 그럼 이걸 사가지고 시간을 약간 두고 우리가 투자 가치로 보면서 지금부터 서서히 작업을 해가지고, 알겠죠? 한 달 정도, 2달 정도 시간 후에 소송 제기하고 그러다 보면 1년이나 1년 6개월 안에 분명히 길이 나오게 돼 있어. 알겠죠? 그러면 또 이놈이요, 돈 많이 달라가죠? 그럼 또 법원에 또 조정을 또 신청하면 돼요. 그럼 또 시세가 얼마다, 땅값이 얼마다 해가지고 또 법원에서 한 달에 얼마로 조정을 또 해줘. 알겠죠? 그럼 또 그것만 내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무조건 우리가 맹지다 해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그런 것은 안 된단 말이죠. 자, 여기서 잠깐요, 한 5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여기서 이제 보면 뭐냐면, 여기서요, 우리 이제 이 상린관계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 토지의 상하에 미치죠?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에 뭐냐면 이렇게, 이것을 우리 뭐냐면 통상의 경계표 담이다 이 말이죠. 이 통상의 경계표 담은요 어떻게 하냐, 여기요 설치 비용은 어떻게 한다? 이것은 절반 또는 공동 비용이다. 공동으로 부담한다. 공동, 이것을 뭐다? 공유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측량 비용은요, 측량 비용은 뭘 한다? 뭐에 비례한다? 토지 면적에 뭘 한다? 비례한다 이 말이에요. 토지 면적. 그래서 시험에 설치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 측량 비용은 절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설치 비용은 토지 면적, 그러면 절대 안 돼. 측량은 뭐를 측량하냐? 토지 면적을 측량. 이거 연상해서 암기하란 말이죠. 그럼 이게 공유는 원래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유는 분할이 안 돼요. 그래서 분할이 안 되는 거, 공유인데 분할이 안 되는 거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 여기요, 이거 통상의 경계분할담. 또 하나가 뭐가 있냐? 우리가 집합 건물에서 아파트 있죠?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분할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 두 가지는 공유인데 분할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담보다 더 높게, 더 두툼하게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갑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이것을 우리는 뭐다? 이 부분을 특수시설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특수시설을 뭐란다? 갑의 단독 소유가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통상적인 것 빼고, 이건 통상이고 이건 특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죠? 있으면 이렇게요. 여기에 이제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넘어온 경우가 있고 뿌리가 이렇게 넘어온 경우가 있단 말이죠. 뿌리를 뭐라 한다? 수목뿌리를 뭐라 한다? 이것을 목근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수목가지를 또 뭐라 하냐? 이것을 수지, 이렇게 수지라고도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지가 넘으면 어떻게 하냐? 수지는 먼저 제거를 청구해. 누가? 을이 제거하지 않으면 을이 임의로 제거를 해. 임의로 제거. 여기는요, 수목뿌리죠, 목근은 어떻게 한다? 이것을 임의로 뭐를 해? 제거를 해. 이렇게. 알겠죠? 여기를 뭐 한다? 여기는 갑. 여기는 뭐 한다? 을.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아지로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제 건물은 뭐냐?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해. 건물을 신축. 그다음에 또 여기서 뭐라냐? 지하실 또는요 저수지를 파. 저수지. 그다음에 여기요, 여기는 또 뭐냐? 건물 있어. 건물이 이렇게 있어. 여기 유리창 있어. 유리창 이렇게요. 그럼 여기요 물에 관한 지하시설. 지하실이고 여기는 물에 관한 지하시설. 말이 다르죠, 말이. 여기는 지하실이고 여기는 지하시설이고.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신축을 할 때는 제일 돌출된 부분, 뭐라고? 제일 돌출된 부분에서 얼마 이상? 반미터 이상일 때, 반미터 이상. 그 다음에 여기 몇 미터일 때? 2m 이상일 때? 이내일 때, 2m 이내일 때. 알죠? 너무 가깝잖아요? 그럴 때는 앞을 쳐다보지 마라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차면시설이다. 차면이란 말이 뭐죠? 앞을 쳐다보는 것을 막아라. 이런 모텔 같은 데 보면 가끔 이런 게 있죠? 앞집하고 주거 공간하고 너무 가까울 때 앞에 모텔 유리창 문을 이렇게 막아놨단 말이죠. 안 가봤어요? 오케이. 나중에 가면 돼. 학교하고 가보면 돼. 알겠죠? 그래서 차면시설 이렇게 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 알려줘. 차면시설이라고. 2m 이내인가? 이렇게.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보면 아파트죠, 아파트하고 아파트는 왜 차면시설이 없죠? 여기 경계죠?
아파트는 경계가 2m 이상이 돼야 안 돼. 훨씬 넘죠. 동하고 거리가 2m가 훨씬 넘으니까 차면시설을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차면시설을 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내 유리창 그대로 있어야 되죠? 그럼 여기가 뭐가 나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변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서요 망원경으로 가서 째려보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알죠? 이런 게 나오죠. 차면시설 해버리면 어차피 막혔으니까 포기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하실 있죠? 지하실 뭐냐? H라고 그래. H. 그럼 H인데요. 여기요. 지하실을 팔 때는 이렇게 격벽을 이렇게 쌓으니까 무너질 염려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2분의 1 이상. H의 2분의 1 이상. 그럼 만약에 깊이가 1m다. 얼마 이상? 50cm 이상을 뗀다. 50cm 이상.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물이죠. 물. 땅 속에다가 물을 자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집안이 강해져, 약해져? 약해지죠. 약해지니까 얼마 이상이 얼마 이상? 2m 이상을 떼야 돼. 2m 이상. 그런데 우리는 원칙적으로 물권법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오케이. 이 물권법은 임의규정, 아니 강행규정? 강행규정인데요. 강행규정인데 임의규정인 게 몇 개 있거든요. 임의규정.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여기 경계로부터, 건물한테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을 떼죠? 판례가 있어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이게 242죠. 242죠. 이것이 뭐냐? 이것이 244죠. 244죠. 이 두 가지는 판례가 뭐라고 그랬냐?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무슨 규정? 임의규정. 이렇게. 임의규정. 이 두 가지를 임의규정을 해놓으니까요. 다른 책들 보면 상린관계는 임의규정이다. 이런 판례가 있어. 이런 책들이 있어. 그런데 이러면요. 우리가 물권법은 무슨 규정이죠? 강행규정이잖아요. 이런 물권법은 강행규정인데 판례가 그러면 상린관계가 임의규정이면 왜 굳이 이 두 개만 임의규정이라고 했겠어? 상린관계는 임의규정이므로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 말은 없어. 없고 242조하고 244조는 임의규정이다. 이렇게만 했거든요. 꼭 찍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전체가 무슨 규정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 강행규정이니까 이 두 개는 임의규정을 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처음부터 이게 임의규정이면 처음부터 상린관계는 임의규정이므로 이렇게 했겠지. 그런데 242조는 임의규정이다. 244조는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판례가 꼭꼭 찍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원칙적으로 물권법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므로 상린관계도 원칙적으로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하지만 242조하고 244조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요. 저기 입사하고요. 여러분 그 3시까지 올 수 있죠? 3시까지. 3시에요. 다시요. 그 지문특강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 지금 우리 사이트가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지금 뭘 가서 신고를 해야 돼요. 시청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 강의를 좀 빨리 하고 다시 안에 끝내고 원주 시청 갔다 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시청 갔다 오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